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인대의 정부공작 보고 내용을 리뷰를 드렸었고요. 그때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5% 전후에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보다 상단에 위치한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죠.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익 모멘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회 끝나고 나서부터 더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중국 시장의 조정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이슈예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 사실 더 많이 관심을 받게 된 게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전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그런 경제 조치를 피해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결제망을 지원해준다던가 혹은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입을 더 많이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지금 미국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반도체나 첨단 기술을 맡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각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럼 아무래도 중국 역시도 서방 국가들의 그런 제재 대상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사실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중국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중국도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만 특정해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아무래도 리튬이라던가 니켈처럼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사실 중국이라 하면 2020년부터 탄소 중립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가장 핵심 테마로 자리 잡았던 게 바로 전기차 쪽인데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 제조사 그리고 원재료 기업들까지도 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전체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가장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전기차 쪽에 익스포저가 많았던 상황인데 그 주가들이 워낙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촬영일이 월요일인데 지난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마무시하게 좀 멀어졌습니다. 2020년 초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시점 이래로 가장 역대급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도 이런 확산세의 무서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았던 신속 항원 검사, 즉
자가 키트, 자가 진단을 점점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총 10개 자가 진단 키트를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마 중국 전역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1,4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절대 규모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했던 것이 제로 코로나 원칙이었고요. 무관용으로 코로나를 대응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정책의 모든 결과물이 이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다 깨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슈가 과연 중국 시장에 얼마만큼 더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밀월 관계입니다. 과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 조치, 마치 러시아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러시아만큼의 경제 제재 조치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경제 관계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망에서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4대 품목, 반도체, 희토류, 항생물질, 반도체 이 4가지 핵심 품목에 대해서 지금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중국의 의존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했었는데, 사실 지금 가장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에 대해 제재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단순히 이런 4대 품목이라던가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사실 대대적인 경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 조치를 했던 명분은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이라던가 일반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다치했기 때문에 강한 경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요, 전혀 군사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러시아가 본인들이 좀 구호 물자라던가 아니면 군사 물자를 중국에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 쪽에서는 완강히 반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적 요청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내부적인 입장에서 좀 보면 올해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3년임이 확정되는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과연 군사행동을 먼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중국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경제 제재 조치가 영향이 크지 않다면, 정말 미비하다면 100번 양보해서 중국이 군사물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가능성도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지금 중국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사적 행동을, 군사 충돌을 야기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 하더라면 미국 또는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 조치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이슈입니다. 특히나 이제 니켈이라던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 쪽 가격이 워낙 급등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전기차 밸류체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우려와는 다르게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고성장,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월과 2월은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예요. 잘 팔리지 않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월과 2월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요가 받쳐준다면, 수요가 강하게 일어난다면 사실은 원자재 단이라던가 그런 완성차 기업 단에서 충분히 저는 소비자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전 그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수요가 확인된다라는 건 약간이나마 본인들의 비용 부담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코로나 쪽입니다. 사실 코로나의 확산세를 제가 감히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2020년 초에 한 10,000명대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후로는 몇 번 이제 봉우리처럼 확산세가 한 번씩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1개월에서 1.5개월, 정말 길면 2개월 정도면 그 한 번의 확산세가 꺾였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한 요맘때쯤 3월 중하순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확산세가 한번 꺾여지는 게 맞는데, 이번 확산세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꺾여 내려갈 때쯤 다시 한번 대규모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 봉쇄가 아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중국의 대도시인 심천까지도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봉쇄 조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의 트렌드였던 1개월에서 2개월 내의 확산세 통제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다시 한번 확산 추세가, 그리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그런 통제 조치와 지난 성과를 믿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슈와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제가 결론을 내린 세 가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중국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지난 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신재생 혹은 신형 인프라 쪽을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만약 중국 정부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양회 리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코로나 완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가 저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뷰가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코로나19 이슈에 대해서 저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뷰가 달라진다라던가 아니면 중국이 예상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